광주광역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해 무안군민들을 만나 직접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과 무안의 답답한 행보에 광주광역시가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국립의대 공모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집행부와 도의원 간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김용록 지사는 공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번식에 성공한 황새가 53년 만에 처음 관찰됐습니다. 1996년 시작된 복원사업으로 개체수가 늘고 서식지도 점차 넓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과제별 보고서의 오류를 바로잡은 종합보고서 초안을 내놨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심의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답보 상태에 빠진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공항 이전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이번 주부터는 무안군민들과 직접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군공항 이전 본부와 민간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국을 합쳐 통합공항 교통국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에 민간공항 업무가 있고 이 군공항은 따로 본부가 국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합쳐서 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겠다. 지지부진한 무안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안 군민들과의 접촉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주 강 시장의 명의로 무안군 42,000세대에 보내는 약속의 편지가 발송됩니다. 통합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무안 군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문제를 설명하고 소음 영향평가 지도도 첨부할 방침입니다. 오는 24일부터는 무안군 9개 읍면 장날에 맞춰 광주시 관계자들이 직접 무안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통합공항 이전 사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장날을 시작해서 9차례의 장날에 우리 군공항 본부를 중심으로 홍보도 하고 무안 군민도 만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무안에서 열린 통합공항 이전 소음 대책 토론회에 이어 무안군 발전 계획을 주제로 한 2차 토론회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 중재가 힘을 못 쓰고 무안군의 무응답에 결국 광주시가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행정 개편과 주민 접촉 등 광주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전라남도에 대한 전남도의회 질의에서는 전남 국립의대 공모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목포 의원에게는 동북권 눈치를 본다는 눈총을 받았고 순천 의원에게는 권한도 없는 일을 도가 추진한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는데요. 전라남도는 적절하고 적법하다며 용역기관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가 지역구인 최선국 도의원은 국립의대 공모 과정에서 전남 서부권 주민들이 무한 인내를 강요받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동안 공개 불가라던 지난 2021년 의대 용역 결과는 순천을 설득하기 위해 공개한 반면 서부권에 대한 의견 정치와 배려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장흥에서 열린 의대 현안 관련 5자 회담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회의 시작 전 목포시장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순천이 안 왔으니 발언하지 말라며 최소한의 의견 피력마저도 봉쇄당했다는. 도지사는 비공개 약속이 된 회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의 때 하십시오. 회의 때 충분히 말씀을 비공개 했고, 회의 때죠. 충분히 말씀을 했고 말할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 출신의 정영근 의원은 학과 설립을 지자체가 공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전남도의 공모 추진을 문제 삼았고 김 지사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지사님,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적법한 겁니다.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고 지금 전라남도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 권한이 없는 것이지 저희들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 요청대로 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런 행정 사례는 추천을 정부 사례 그런 행정 사례는 많이 있어요. 한 군데
전라남도는 오는 23일 전남 국립의대 공모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순천대학교가 과거 전남도가 실시한 전남권 의대 신설 용역에 대해 특정 지역에 유리한 지표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대 의대 추진단은 전남도 2021년 의대 용역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 의대 설립 KDI 제시 기준이 있음에도 전라남도는 검증되지 않은 별도의 방식으로 편익을 계산해 서부권이 유리한 지표는 부풀리고 동부권이 유리한 지표는 축소 내지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대와 순천시의 불참 입장에도 국립의대 공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한 달 동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과 시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텃새였던 황새가 사라진 것은 1971년으로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후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황새가 관찰됐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는데요. 올해 전남에서 황새가 알을 낳고 부화에 성공한 장면이 53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초고압 송전탑. 30m 높이의 철탑 꼭대기에는 커다란 둥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망원 렌즈로 살펴봤더니 어미 황새가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둥지에는 알에서 부화한 새끼 황새 3마리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겨울에 짝을 지은 황새 부부가 3월쯤 알을 낳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둥지를 틀기 시작한 것은 지난 겨울부터 틀지 않았나. 그리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지금 알을 낳고 지금 상태에서 부화를. 어미 황새의 왼쪽 다리에는 행선지 추적을 위해 달아놓은 가락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황새생태공원에서 지난해 방사한 23쌍 가운데 16쌍이 부화에 성공했고 그중 한 쌍이 나주에 둥지를 튼 것으로 보입니다. 번식에 성공한 황새가 전남에서 발견된 것은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96년 시작된 황새 복원 사업을 통해 개체수가 늘고 서식지도 점차 넓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도 지역에는 이제 월동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황새들은 겨울철마다 보였지만 이렇게 번식하는 황새가 발견된 것은 1971년도 텃새 황새가 사라진 후에 전라남도에서 또 처음이고요. 천연기념물이자 세계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황새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은 탄핵까지 언급해가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언급대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올 들어 4번째,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범야권 7개 정당은 곧바로 국회 본청 앞에서 특검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고 부결되면 새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이 열흘 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면서 민생과 지역 현안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내년도 국고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기재부 예산실장이 주재한 지방재정협의회에서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내년도 국비 724억 원을 요청하는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비 873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미래에너지 반도체 사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 24억 원 등 미래에너지와 우주 항공산업, 농림 해양산업, 그리고 SOC 예산 등을 요청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과제별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종합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이 커 종합보고서 심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과제별 보고서의 오류를 바로잡은 종합보고서 초안을 내놨습니다. 병사가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고 계엄군이 지휘체계가 달라 서로 오인 사격했다는 것을 뒤늦게 진상규명 결정했습니다. 광주역 앞 발포는 자국민에게 총을 쏜 국가폭력이었고 시민들이 헌정질서를 지키려고 불가피하게 무장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발포 책임은 전두환에게 있다는 점과 권력 찬탈을 위해 비무장 시민들을 학살해 안매장한 경위를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종합보고서가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심의를 맡은 조사위원 9명 중 3명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수 쪽 진영에서는 작년 12월에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하다. 다른 위원 6명과 5월 단체는 조사 과정에 명백한 오류로 확인된 것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향후에도 위원 간 갈등이 예상돼 종합보고서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류투성이인 과제별 보고서 폐기도 시급합니다. 왜곡된 부분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한 배포와 공개와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 보완 안건 등을 오는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 당선인 5명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당선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선 전용 고속철도와 순천에서 여수 고속도로 건설, 광양만권 2차 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남 동북권이 전남 경제 생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북권 소외론이 확대되고 있다며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동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과 연인 관계라고 여긴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자가용에 억지로 태운 여성 A씨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하고 협박 문자를 14차례 보낸 혐의로 63살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무거운 죄책과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배심원들의 편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인구정책 담당관과 교육청년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인구, 청년, 교육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정책 담당관과 교육청년국을 신설하고 군공항 이전 본부를 기존 교통국으로 통합해 통합공항교통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의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예산 낭비를 점검하고 투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